자,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약간 기억을 되살려야 되니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가지 방정식. 뭐가 있지? 여러 가지 방정식에 우리 몇 가지 배울까? 크게 여러 가지 방정식? 크게? 몇 개일 것 같아, 성용아? 네 개? 왜? 뭐뭐? 오차. 퇴. 자, 보통 뭐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고차 방정식. 이게 뭐야? 흔히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통틀어서 그냥 얘기합니다, 보통. 알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3차와 4차를 주로 배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방정식이 또 있을까? 새로운 방정식, 새롭게 배우는 거 뭐가 있을까? 연립 2차 방정식. 우리가 연립 1차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고, 근데 2차 방정식 연립 2차를 요번 단원에서 또 배웁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부정방정식. 이렇게 있죠, 크게. 됐니? 야, 부정방정식이 뭐냐? 동규야, 부정방정식 혹시 기억나? 해가 많은 거 좋아요. 자, 정할 수 없다.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어. 해가 많은 방정식. 좋아.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죠. 첫 번째는 1차와 2차를 배우고, 그 다음에 2차와 2차를 배웁니다. 1차와 2차는 어떻게 풀지? 기본적인 것만 할 거야. 오늘 아마 연립방정식은 못 들어갈 거라서.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풀이 방법은 뭐지? 사라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 오, 좋아. 1차를 2차에 대입. 좋습니다. 1차를 2차에 대입해라. 자, 그러면 경원아, 사람 맞췄다. 경원아, 사람 맞췄다고. 2차와 2차는 어떻게 푸는 거였어? 둘 중에 뭐 찾아야 돼? 둘 중에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야. 둘 중에 인수분해해서 능령으로 표현되는 거. 맞아? 얘를 찾아서 그놈의 뭐 x값 또는 조건식이 나올 거야. 여기에 나오는 식을 다른 나머지 식에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었었어요. 얘는 연립방정식 나올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할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고차 방정식을 주로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보자면 3차와 4차. 일단 공통적인 거부터 갑시다. 3차와 4차 방정식이 나오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풀이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죠. 어떻게 풀라고 배우냐? 풀이법. 뭐 해야 되지?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냐? 니네 3차, 4차 나오면? 매우 특이한 케이스야. 그치? 그래서 뭘 해야 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찾아야죠. 1 넣어서 0 되는 거, 3 넣어서 0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대입해 보셔야 돼요. 인수정리. 괜찮을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립제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뭐 3차라면 1차 곱하기 2차의 형태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근을 찾는 게 있었다. 어서 와. 비 좀 그쳤어? 됐죠? 4차도 동일해요.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치? 자, 그러면 각자의 범위에서 다시 각자의
유형에서 좀 튀는 것들이 있어. 3차에선 튀는 유형이 뭐가 나올까 우리 내용적으로 3차만 해서 배우는 거 첫 번째 근각계수 관계가 존재합니다.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마지막에 배울 거야. 그치? 그 다음 또 뭐 있어? 근의 조건이 있죠. 실근어근 등등 삼중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문제가 나올 거며 마지막으로 3차에서 특이한 거 어떤 거? 오메가라는 놈 등장하죠.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세제곱은 마일이 되는 허근 오메가. 됐나? 요게 3차에서 나오는 좀 특이한 유형이고 그 다음 4차에서 나오는 특이한 유형 뭐냐 경원아? 뭐뭐 있어? 일단 얘도 근의 조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근, 뭐 실근 몇 개, 허근 몇 개 이런 조건 나와. 또 보기차 방정식이 등장하죠. 보기차식 는영꼴 보기차 방정식. 그럼 얘는 치환에서 인수분해 어서와 그리고 두 번째는 합차 공식을 이용한 제곱 빼기 제곱 는영의 꼴로 만들어서 인수분해하는 이런 풀이법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네요. 4차에서 특이한 케이스 뭐 상반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상반방정식은 어떤 꼴?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bx 다시 a 제로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 3차와 4차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들의 내용들이었어.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였지? x제곱 그치? 얘로 양변을 묶어주면 돼요. 나눠주는 것도 맞는데 묶어주시면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는 거였죠. 개수가 똑같은 놈들끼리.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형태였었습니다. 이렇게 변형해서 푸는 것도 4차 방정식에 있었다. 됐나요? 이런 것들이 이번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그중 고차 방정식 오늘 할 내용이겠죠.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오메가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쪽에 필요한 것 좀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마 개념 노트 예전에 썼던 거에 다 있을 거라서 1쪽에 일단 1, 2번을 풀어볼게요. 1, 2번 가봅시다. 자, 일단 1번 문제에서 뭐 내가 모르는 문자는 K 하나밖에 없는 거야, 식에서. 그치? 야, 그럼 조건 하나만 있으면 K 값 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한근이 1이다라는 조건이겠죠? 1 집어넣어 주시면 자, 마이너스 K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돼줄 것 같습니다. 자, K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제로다 라는 식으로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이 상태에서 우리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하시면 x-1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여기서 뭐 나와? 나머지 두 근 작은 게 알파 마이너스 2네요. 큰 게 베타 됐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답은 6이었네요. 1번 됐지? 이제 인수분해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 자, 2번은 복잡하게 생겼지만 치환 그냥 라지 x제곱 빼기 라지 x 빼기 20이라고 쳐다보시면 되는 거죠. 단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라지 x 빼기 5와 라지 x 더하기 4가 인수로 등장하고요. 라지 x라는 건 내 마음대로 저 위에 있는 놈을 치환한 거니까 다시 적어 줍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는 제로. 자, 경원아, 둘 중에 허그는 어디서 나오냐? 앞에 게 0일 때냐? 뒤에 게 0일 때냐? 어떻게 판단했어? 근데 잘 봐. 두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라고 했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리면 참 좋겠어. 두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야, 얘들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실근 나오는 거야, 능령했을 때.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한눈에 보이면 좀 더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A는 실근의 곱이 A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고요. 뒤에서 나오는 게 허근 나옵니다. 판별식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B는 4 나와서 답은 마이너스 4 맞죠? 20 나와야 될까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 합이네요. 미안합니다. 두근의 합이래요. 쏘리.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봅시다. 네, 자, 3번은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뭐 엄청 자주 나오진 않아. 근데 모르면 절대 못 풀 거야.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더라. 자, 얘를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우리?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치환해서 생각해보자. x제곱을 t라고 좀 쓸게. 그럼 주어진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20t 더하기 5k 더하기 4는 제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이면 어떻게든 t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모르겠으면 근해 공식이라도 쓰면 되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자, 얘는 x에 대한 설명이지, 얘들아. x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그때 t값 어때? 다시 x가 실근일 때 t는 실근의 제곱이니까 t도 실근이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허근되진 않을 거 아니야, 갑자기 제곱해서. 됐어? 즉 이 2차식에서도 실근이 나와야 돼. 그럼 실수라는 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얘들아. 그래서 가정 좀 해볼게. 만약 얘를 풀었더니 t라는 놈이 3이라는 근을 가졌다고 쳐보자. 괜찮니? 그러면 x제곱이 3인 거지. 그러면 x는 뿔마 루트 3이라는 실근 두 개를 갖게 된다고. 됐어? 근데 내가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t가 0이라는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x제곱이 0인 거니까 우리는 실근 하나를 갖게 될 거야. 0이라는 근 하나. 됐어? 마지막 t가 만약에 음수의 근이 나온다면, 얘를 풀었을 때, 그러면 x제곱이 음수이기 때문에 x는 허근을 갖게 돼. 됐어?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은 치환한 게 양수인 근을 가지면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t가 0이라는 근을 가지면 x는 0이라는 실근 하나밖에 안 갖게 되고, t가 음근을 가지면 x는 허근을 갖게 돼요. 이 원리 방금 말한, 니네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게 방금 이 내용이야. 알겠어? 됐니? 그렇다면 x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게 되기 위해서 누가? t라는 놈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졌다는 뜻이야. 양의 실근 하나당 x가 실근 두 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편의상 그 양의 실근들을 대문자 A와 대문자 B라고 좀 할게. 그리고 두 양의 실근은 뭐 B가 더 크다라고 좀 해보자. 둘 다 양수야. 야, 그러면
x제곱이 a와 b라는 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x라는 놈은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b와 마이너스 루트 b라는 실근들을 갖게 되는 거라고. 괜찮을까? 다 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a, 루트 b. 내가 무슨 순서대로 쓴 거야 지금? 크기 순으로 쓴 거예요. 얘가 가장 작겠지.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며 감마, 델타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 괜찮겠니? 여기까지? 이해 가냐? 무슨 말인가? 됐어? 승규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인다 니네 갑자기 표정들이. 진짜 됐어? 성룡아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문제 조건을 한번 적어볼게요. 잘 봐. 내가 T의 입장에서 두고는 A와 B라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는 현재 라지 A 더하기 라지 B가 20이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라지 A와 라지 B의 곱은 5K 더하기 4여야 합니다. 그때 문제에서 알파 베타는 8이라는 조건을 줬는데 얘는 근각의 관계 쓴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근계관. 오케이? 자 다시 알파 베타의 곱은 요 두 개의 곱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루트 AB가 되면 걔는 8이어야 된대요. 즉 A 곱하기 B라는 놈이 64가 되줘야 돼서 64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K 값은 12이 되겠죠. 됐어? 야 K가 12이면 저 초록색씩 갖고 올게요. K값 구했잖아 우리 이제. 현재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64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그때 T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4와 1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얘를 X제곱으로 돌려오신다면 X의 값이 작은 거부터 마4, 마2, 그냥 2, 그냥 4 얘가 감마, 얘가 델타라고. 그래서 답은 K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기 때문에 12 더하기 2 더하기 4를 해서 18이 답입니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4번, 5번 모두 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다 여기 있는 유형들은 다 기억해야 되는 기본 유형이야. 얘들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특히 4번, 5번. 4번은 특히 더더욱 그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됩니다. 뭘로? 네, 마이너스 A 넣으면 0 돼, 얘들아, 이거. 이거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0 된다. 체크해보세요, 꼭. 알겠어? 괜찮아? 듣고 있어? 네. 그래서 주어진 놈 조립제법 해보시면 얘들아, x 더하기 a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괄호에서 마이너스 a라는 근이 하나 나온 거야 일단.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러면 케이스 몇 가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요놈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 파란색 밑줄이 중근 가질 수 있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1-4a는 0이라고 해서 a가 4분의 1이면 됩니다.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어떤 거야? 이 파란색 밑줄 친 놈 보라색으로 바꿀게. 보라색 밑줄 친 놈이 어떤 근을 가지면 돼? 마이너스 a라는 근을 한 번 더 가지면 돼요. 자체적으로 중근이 아니라 저 앞에서 나온 마이너스 a랑 겹칠 수도 있는 거라고. 얘가 근이 되는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a 대입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a가 0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a 얼마?
0이라는 a 값이 하나 더 존재하겠죠. 그래서 두 개 합이니까 답은 3번이 맞고요. 얘도 있다라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야. 뒤에 놈 자체 스스로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근이 중근인지 모르겠어. 근데 앞에 거랑 겹칠 때도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5번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방금 했던 내용이라서. 치환합시다. t제곱 2at 2a-1은요. 이거 인수분해 될 거야. 뭘로? t 더하기 2a 빼기 1과 t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렇다면 t라는 놈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또는 t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근데 방금 전에 했던 걸 떠올려봐. x가 이런 근을 가지려면 얘들아 t의 입장에서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갖는다 였었어. t가 음수여야 x는 허근을 갖고 t가 양수여야 x는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했다. 됐니? 끝났네. 왜? 음수인 근 나왔죠? 그럼 얘는 양수인 근이어야겠죠.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양수여야 됩니다. a는 2분의 1보다 작으셔야 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좀 이해 좀 해보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알파를 뭐 대입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거 인수분해한다는 생각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좌우 대칭되는 형태를 상반방정식이라고 해서 똑같으면 돼. 그러면 짝이 없는 가운데 x제곱으로 양변 나눠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됐니? 왜냐면 x는 절대 0일 수 없어. 왜? x가 0이면 말이 안 돼. 나누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x제곱 나누시면 9로 묶입니다. 맨 앞에 놈과 맨 뒤에 놈이 24로 묶이고요. 두 번째 놈과 끝에서 두 번째 놈이,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돼요. 됐어? 자, 그러고 나면 얘 뭐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야 됩니다. 두 개 곱한 거 빼야죠. 그냥 안 빼고 그냥 제곱으로 쓰면 안 돼. 됐어?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거야. 9 곱하기 요놈의 제곱, 24 곱하기 요놈, 그리고 마이너스 18과 계산 마이너스 20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아마 인수분해가 되실 거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신다면. 얼마? 10 그리고 마이너스 2로 쪼개지죠. 됐니? 그래서 3의 x 더하기 x분의 1에 더하기 10과 3의 x 더하기 x분의 1에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괜찮냐? 됐니? 야, 근데 이렇게 분수 형태로 보면 조금 헷갈리잖아. 그래서 원래 너희가 인수분해 배울 땐 x제곱으로 나눈다가 아니라 x제곱으로 묶는다라고 처음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x제곱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씩 곱해줘 보세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니까. 됐니? 이거 x제곱이 있어. 앞에 있는 거야. 하나씩 곱한다고 생각해봐. 괄호에다가. 그럼 이 앞에 식은 3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3이 돼요. 그래서 얘가 0이거나 또는 뒤에 식에 x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버렸어야 돼요. 왜? 허근 나오니까. x값이.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사용됩니다. 뭐가? 실근이라는 단어가. 요 실근이라는 단어 때문에 알파라는 근은 요 앞의 식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럼 마무리. 알파라는 건 여기에 대입했을 때 0 되는 놈이라고. 됐어? 그래서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10이 0이라고. 마무리.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0입니다. 뒤에 거에서는 허근 나오기 때문에. 이건 허근 나와.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알파가 아니야. 알파는 요 식에서 나온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알파 집어넣었을 때 는 0이 되셔야 된다고. 됐어요? 경원이 괜찮아? 자, 7번을 가기 전에 잠깐 멈춰줄 테니까 정리 좀 해놓으세요. 6번. 네,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또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은 얘들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 뭐? 치환해서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시면 2차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안 되면 다른 방법 선택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치환해서 못 풀어요. 즉 얘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죠. 앞에 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고요. 뒤에 것도 제곱을 빼는 형태로 식을 변형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은 x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서 x제곱을 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한 번은 더하고요. 한 번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라는 놈은 얘들아 실근이란 말 없어. 그냥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얘한테서 태어나는 놈일 수도 있고 또는 요 놈이 0 될 때 생기는 근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요? 즉 알파라는 놈은 이런 식을 만족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빼기 버전을 만족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 니은은 참이겠죠. 초록색에 의해서. 저걸 만족할 수도 있다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는 0이네. 괜찮아? 그렇다면 디귿은 거짓이네요. 잘 봐야 돼. 파란색 디귿과 달라. 2의 부호가 반대다. 디귿에 만족하는 알파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할 수 있는 거야, 알파. 괜찮을까? 그 다음 마지막 기억은 간단할 것 같아요. 왜? 알파라는 놈이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드는 놈인데 얘 판별식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수입니다. 얘도 판별식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수예요. 어디서 나오든 알파는 무조건 허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답은 기억 니은 2번. 넘어갔어. 자, 근계간 빠르게 여기 한 번만 적을게.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는 뭐 요놈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뭐냐 경원아? 세근의 합. 응? 세근의 합. 처음은 무조건 뭐죠? 네, 맨 처음에 무조건 마이너스 붙습니다. 2차 때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그 다음은 플러스입니다. 근데 세 개를 다 곱한 거는 다시 마이너스가 생겨요. 규칙적이에요. 맞불마. 4차 가면 사실 맞불도 돼요. 그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8번, 9번 두 문제 갑시다.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너무 2차 방정식 때도 마찬가지야. 너무 근각의 수관계에만 꽂혀 있으면 안 돼. 다시.
주어진 식을 보고 색은 보자마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1이고 두 개씩 곱한 거는 부호 그대로니까 5 나와야 되며 세 개를 다 곱한 거는 다시 한번 부호 바뀌어야 되니까 2여야 된다. 뭐 이거 연습 삼아 계속 체크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너희가 가장 기본을 잊지 마세요.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요놈의 근이라는 말은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뭘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로. 요것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항상. 여기까지 괜찮을까? 알파 넣어서 0되고 베타 넣어서 0되고 감마 넣어서 0된다는 뜻이니까. 얘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를 너희한테 구하라고 했을 건데 첫 번째 초록색에 의해서 얘는 1 감마이며 1 알파고 1 베타일 거야. 얘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내가 구할 거는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네? 주황색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 양변에 x에다가 1 대입한 거라고. 됐어?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얘랑 똑같이 생겼죠? 됐니? 그래서 1 대입하면 얼마? 1 빼기 1 더하기 5 빼기 2. 답은 3입니다. 주황색에 의해서. 제 전개해서 푸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시는 거야. 알겠어? 너무 근계간에만 빠져서 전개해서 근계간 대입해야지 틀린 방법은 아닌데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알겠죠? 저 모양을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9번은 뭐 좀 안 지울게 얘들아. 시간 줄 테니까 9번 잠깐 볼까? 자, 세 양의 실근이 1대1에 3이라고 하면 얘도 겁먹지 말고 알파랑 2알파랑 3알파라고 잡으시면 돼요. 당연히 알파는 양수고요. 그럼 내가 알파를 알면 다 구할 수 있네요. 세근의 합 6알파는 마이너스 a고요. 순서 바꿔 쓸게 미안해. 마이너스 a가 6알파. 그 다음에 44라는 근과계수 관계 44라는 건 뭐야 얘들아?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다. 두 개씩. 두 개 곱하고 마지막 두 개 곱하고. 말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알파 베타 이거보단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라고 기억하는 게 낫다. 마지막 마이너스 b는 다시 한번 세 개를 다 곱한 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가운데 식을 이용해서 알파 제곱이 4라는 거 구했으니까 알파는 양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 끝났네요. A는 마이너스 6알파이므로 마이너스 12고요. B라는 놈은 마이너스 6알파 세제곱이므로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답은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네, 정리 여기까지 하고 10번 한 번 더 가봅시다. 네, 자, 진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원래 내가 쓰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잘 봐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가정하고 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긴 놈을 구하고 싶어. 근데 요 놈의 세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래. 맞잖아. 지금 문제에서 바라는 건 요거잖아. ABC 구하래매. 괜찮을까? 그래서 내가 위의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최고차 한계수분의 2차 한계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얼마야? 경원아. 0이지. 1차 항이 없으니까 0이지. 마지막 세근의 곱이 부호반대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문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얘도 똑같이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면 돼. 세 근을.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마이너스 a는 세 근의 곱이겠지. 세 개 곱하면 돼요. 미안해. 세 개 더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예요. 괜찮아? 그래서 a 얼마? 2 나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요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괜찮아? 야, 이것만 해도 답은 3번 아님 4번 아님 5번이야. 맞잖아. 1, 2번은 안 찍을 거 아니야, 최소한. 그 다음에 그러면 쉬운 걸로 가. 나 같으면 C를 먼저 할 것 같아. 마이너스 C. 왜? 3개 곱하면 되거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이게 왜 편해? 이거 내가 아까 방금 직전에 알려준 거잖아.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라고. 됐어? 보라색에 의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1 나와. 그 말인 즉슨 C는 1이야. 됐니? 그럼 보기에서 답은 5번. 끝이에요. 상수항 1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2개씩 곱하는 걸 웬만하면 하라고는 안 할 거야.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근데 이랬는데 만약에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다. 그럼 해야지. B는 마1 마이너스 감마 마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마1 마이너스 감마 마1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마1 마이너스 알파 마1 마이너스 베타 해야지 뭐 어떡해. 이 방식으로 풀려면. 너무 귀찮겠지만 해야겠죠. 하면 어찌됐든 ABC는 완성이 될 거야. 알겠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많은 애들이 쓰는 방법인데 많이 더럽다. 그럼 방금 이 방식을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교훈 이 2개를 먼저 하는 거야. 합과 곱을. 알겠죠? 2개씩 곱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다. 됐니? 근데 그보다 조금 심하단 내용일 수 있겠지만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fx라고 좀 칭해 봅시다. 주어진 식을. 됐죠? 현재 fx 능령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뜻이에요. 맞지? 근데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돼요. 이런 모양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괜찮을까? 지금 내가 쓰는 걸 이해할 수 있냐가 싸움인데 얘들아 잘 봐. 나는 세 근이 저 초록색까지는 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였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이 생겨요. 미안해. 얘도 마이너스야. 잘 생각해봐봐. x에 요거 대입해볼래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잖아? 그러면 f 알파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잖아? f 베타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x에 집어넣으면 f 감마가 돼요. 능령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찾아낼 수 있으면 베스트야.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연립 안 해도 되고. 왜? 얘는 뭐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대입한 거죠? x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대입하시면 됩니다. 됐니? 전개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x제곱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3x제곱. 그치?
거기에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생기네요. 그 다음에 1차 한 번에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생기네. 상수항 마일에 1 마일이니까 마일. 자, 문제에서 나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식을 바랬으므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된다. 연습이 되면 이게 가장 빠를 겁니다. 참고로. 연습이 된다면. 모르겠으면 저렇게라도 푸셔야 되고요.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서 11번 가자. 네, 자 11번은 아마 얼추 구해지긴 할 거예요. 근각에서 관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대입해서 조건식들 뽑아내면 어렵지 않게 나오긴 할 거거든요, 얘들아. 자, 요놈의 세 근이 1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원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뭐야? 1 대입해서 식 성립.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0이어야 된다. 근이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줘?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 1 알파 두 개씩 곱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냥 b고 세 개를 다 곱하면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고 됐나? 그 다음 문제 조건에서 뭐 줬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20 줬어. 됐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 연립하면은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뭐 하면 돼? 이거 두 개 빼면 되죠. 그럼 뭔데? 알파 베타 사라지죠. 빼는 게 의미가 없나? 빼는 게 의미가 없네. 뭐 얘 알죠? 알파 베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인지 구해서 대입하면 다 구해지겠죠. 얼마인지 이해갈까? 됐냐? 요게 이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을 방법일 것 같아. 승규 이렇게 했니? 네. 이렇게 풀었냐?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연립해서 풀었니? 네. 동규도? 그러면 나는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 잘 봐 얘들아. 야, 근을 줬네. 그럼 용기를 얻자. 뭐라고?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1 넣으면 0 돼야지. 3차식이네.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하나 더 쓸 수 있다. 뭐? 마이너스 2. 왜? 상수항 2여야 돼. 됐을까? 그러면 내가 모르는 문자는 결국에 몇 개라는 거야? 하나밖에 없죠. 플러스 뭐 cx라고 쓸까? 1차항밖에 모르겠죠. 1차항만 모르겠지. 됐나? 그래서 1차항 구하라고 얘 준 거야. 왜? 알파 베타는 요놈의 근일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c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겠지. 됐나요? 그래서 제곱 위에 거 제곱에서 아래 거 두 개를 빼면 플러스 4가 되겠죠. 20 나와야 되네. c는 4 또는 마이너스 4. 여기까지 괜찮냐? 그래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 둘 중에 하나니까. 자,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일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개하시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 얼마죠? 1차항 마사의 마이 마륙x 더하기 2일 수도 있는 거고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4 플러스 2x 플러스 2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a, b가 문제에서 a 빼기 b니까 9 또는 마이너스 7 나와서 9라는 답이 얻어지겠네요. 4번.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a 빼기 b는. 자, 12, 13번 이거 정리하시고 12, 13번 마무리 할게요. 13번은 이론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답 나옵니다. 계산할 거 없이. 12, 13 시작.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죠. 문자로 식 쓰는 거. 문자화식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중1 때. 연속하는 정수 3개래. 뭐 해야 돼?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일씩 커지는 형태. 맞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1을 더했다 뺐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뭘 써야 유리합니까?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십니다. 왜?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얘들아 두 개씩 곱해서 더할 거야. 맞아? 그러려면 아래식이 편해 모양이. 왜? 위에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은 계속 더하기라서 상쇄되는 거 안 생긴다. 얘는 상쇄 생겨. 그래서 11입니다. 뭐가?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게. 마지막은 합차 공식이 되겠죠. 됐어. 전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3알파 제곱에 빼기 1만 돼요. 그래서 알파 제곱이 4 돼요. 됐나? 그래서 알파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됐어요? 야, 그러면 알파가 2 또는 마이너스 2인 거 오케이 알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라는 놈은 세근의 합이죠. 3개 더하시면 됩니다. 3알파예요. 그래서 p라는 놈은 마이너스 3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q라는 놈은 마이너스 q라는 놈은 세근의 곱이죠. 곱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 곱하기 합차 공식 이렇게 될 거야. 즉 q는 뭐 쓸게요. 알파의 알파 제곱 빼기 1이야. 아,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미안해. 됐냐? 그럼 알파 제곱은 4래매. 이건 3으로 좀 바꿨을까? 쌤, 나머지 알파들은요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요. 그래서 절대값 붙였다. 문제에서 절대값 p 더하기 절대값 q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아무거나 대입해도 부호만 반대기 때문에 똑같은 값 나올 거라고. 절대값 p는 6 나오시고요. 절대값 q는 6 나오십니다. 답이 12입니다. 12. 12라는 답이 나오셔야 돼요. 절대값 p, 절대값 q 모두 6 나오십니다. 됐냐? 자, 얘는 중간과정 설명은 할 건데 모르겠으면 외워라. 알겠죠? 제발. 네, 쟤도 외우고 싶은가 봐. 잘 봐. 야, 알파만 볼게. 우리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했지 내가?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니까. 자,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지 얘들아? 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세 근이라는 뜻은 알파는 절대 0이 아니란 얘기 맞죠? 이해 가요? 그래서 알파 세제곱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1, A의 알파분의 1, B의 알파 제곱분의 1, C의 알파 세제곱분의 1이 돼요. 여기까지 맞니? 그러면 순서를 반대로 좀 써볼게. C의 알파분의 1의 세제곱, B의 알파분의 1의 제곱, A의 알파분의 1 더하기 1은 0이 성립하는 거야 지금. 됐어? 이게 무슨 말이죠? CX 세제곱, BX 제곱,
a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이 알파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요? x자리에 알파분의 1 넣으면 성립하잖아. 그렇다는 소리는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도 똑같은 원리로 근이 될 거라고. 됐어? 그럼 너희가 기억할 거 외워야, 원리는 이거야. 노란색이 원리야. 외워야 하는 거는 근이 뭐 하면 역수가 되면 개수 반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수항이 제일 앞으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1 맨 뒤로 가는 겁니다. 역수가 근이면 항상 개수는 반대로 써진다 입니다. 됐나요?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 고생했습니다. 갑시다.